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포물선 중단원 마무리하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번 녹화를 했다가 마이크를 끄고 녹화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슬픈데요. 슬픔을 뒤로 안고 공부를 한다는 학생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푸는 만큼 좀 더 좀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초점이 지금 4,0이고 그 다음에 준선이 -4인 포물선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계산들은 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 형태가 y제곱은 4px의 꼴이니까요. 4 곱하기 4 곱하기 x, 즉 16x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초점이 0,-2분의 1 y좌표에 들어가 있으니까 형태가 x제곱의 꼴이 될 거예요. 자, 4 곱하기 -2분의 1 y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2y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4 곱하기 px의 꼴로 바꿔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p가 2분의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자, 초점의 좌표 f라고 할게요. 2분의 3,0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이고요. x는 -2분의 3이 바로 준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평행이동을 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하기 전의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초점과 준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x제곱에 마이너스 12y가 바로 기본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초점의 좌표는 자, 이번에는 x제곱의 꼴이니까요. 0,-3 이렇게 될 것이고요. 준선은 y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냐면 x축으로는 -1만큼, y축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바뀌는 초점은 자, x축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으로도 2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되고요. 준선의 방정식은요. y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그리고 직선 두 도형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자, y를 여기다가 집어 넣을게요. 자, 전개해 준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판별식을 설정을 해주면 판별식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16k 제곱에 -8k 플러스 1에 -16k 되니까 자, 요거 두 개는 만나서 사라지고요. 자, 남는 거는 -8k 플러스 1 되겠죠. 자,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냐 0인과 같냐 음수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지겠습니다. 자, 양수일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양수이면 자, 8k 넘어가서 8로 나눠주면요. 결국은 k가 8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가 2개 생길 것이고요. k가 8분의 1일 경우에는 1개, 그리고 k가 8분의 1보다 더 큰 경우에는요. 0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포물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니까요.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네요. 공식에 바로 적용할게요. 그러면 y는 2분의 1x에 플러스 자, n분의 p니까요. p가 지금 1이죠.
정리해주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역시 공식 바로 적용할게요. 자, y제곱 대신에 6y 적어주고요. 자,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x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요. 이렇게 약분해주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초점 그리고 준선 주어졌을 때 이 포물선이 이 점을 지난다. 미지수의 값을 구하시오. 초점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 완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 될 것이고요. 이 점 지난다고 하니까 만족하겠죠? 집어넣어주면 자 이렇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자 너무 쉽죠?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여기가 초점이고요. 집어넣을게요. 1,0이라고 숫자 집어넣어주면 될 것이고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A, B 그림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두 점 A, 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H1, H2 자 그랬을 때 A, B는 5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자, 구하고자 하는 거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보면 요거 구하고자 한다. 그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푸는 문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앞에 문제들은 지금 간단한 계산 문제가 주를 이뤘었고요. 자, 지금부터 푸는 조금의 고난이도 문제들에서 이 2차 곡선의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요. 바로 정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개념 설명할 때도 이제 선생님이 큰 글씨로 이 정의라는 것을 썼었죠. 그래서 2차 곡선 문제에서는 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포물선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었죠? 네,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그 다음에 한 직선으로부터의 거리, 즉 준선이죠.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어요. 자, 따라서 지금 요 초점으로부터의 요 거리와 그 다음에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필요한데요. 준선 없으니까 그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이 바로 A라는 점이 될 것이고요. 역시 B도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 자, 일부러 빨간색이랑 안 겹치게 하려고 밑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요게 지금 같은 점들의 모임이 바로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요게 정의니까요. 정의를 꼭 반드시 활용하는 문제일 거야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정의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1이니까요. 여기도 1이고요. 여기도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해주면 좋냐면 A 점의 X좌표니까요. 제가 A1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B의 좌표는요. B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Y좌표는 사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거를 미지수 처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1 그리고 여기가 B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요. A1 플러스 1이 요 거리랑 같으니까요. 요게 지금 A1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거리 준선까지의 요 거리가 초점까지의 거리랑 같으니까요. 자, 요 길이가 B1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5는요. A1 플러스 1과 B1 플러스 1이 만나서 생기겠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거거든요. 요게 지금 문자로 표현하면 요거거든요. 얼마예요? 3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자,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정의를 활용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준선을 그어주게 된다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여기 미지수 설정하는 이런 작업들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반드시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에 나와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 보니까 쭉 풀어져 있는 일반형이다. 그죠? 일반형은 우리 문제 풀 때 그렇게 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다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어 있고요. 자, 아니나 다를까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죠.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표준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준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y와 관련된 것들 빼고 오른쪽 다 넘겨줬어요. 자, 완전제곱식 바꿔주기 위해 4 추가시켜주고요. 완전제곱식 묶어주면 자, 이렇게 인가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자,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요. 역시 평행 이동된 꼴이에요. 어떤 꼴이 된 거냐면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이 있는데 요게 지금 평행 이동했습니다. 얼마만큼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2만큼. 자, 해석도 한번 해볼까요? 자, 초점의 좌표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 마이너스 2인데요. 똑같이 이렇게 평행 이동했어요. 자, 그럼 새로 생긴 초점의 좌표는 왼쪽으로 2칸 갔으니까 0이고요. 위로 2칸 갔으니까 2고요. 자, 준선은 왼쪽으로 2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거 요게 지금 a, b고요. 요게 지금 c니까 세 개 다 더한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문제죠. 자, 8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1을 초점으로 하고요. 두 점을 각각 꼭지점으로 하는 두 포물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두 점을 연결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림 한번 그려서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칸이 조금 좁으니까요. 선생님이 지금 연습장을 한번 꺼낼게요. 연습장 꺼내면 자, 그냥 큰 연습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자, 아까 초점을 0,1이라고 그랬고요. 꼭지점 하나가 마이너스 1. 그죠? 자, 또 다른 꼭지점 하나가 여기 보면 0,5예요. 그래서 여기쯤에 이렇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초점을 감싸면서 꼭지점 지나도록 자, 요렇게 하나 그려주면 될 것이고요. 역시 초점을 감싸면서 여기 꼭지점 지나도록 요번에는 초록색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크게 만들어지겠죠?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자, 만나는 두 개의 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면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들은 지금 X축과 Y축에는 다 대칭인 형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물음표 직선 있죠? 직선 AB. 이거는 우리가 X축에는 평행한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2차 곡선 하면 떠오르는 성질인 바로 정의를 활용을 해서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파란색 직선부터 한번 정의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초점이고요. 그 다음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연결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게 바로 준선까지의 거리인데요. 자, 준선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선 한번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주면
자, 여기가 두 칸이니까 여기도 두 칸 내려와서 마이너스 3 되겠네요.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고요. 자, 초록색도요. 똑같이. 자, 이번에는 초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4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으로도 4만큼 이동해서 9를 지나면서요. 그 다음에 X축과 평행한 요런 준선의 방정식 그어줄게요. 그러면 자, 초점에서부터 포물선 위에 있는 요 길이만큼 요번에는 위로 요만큼이 같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되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9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그것의 딱 절반에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존재합니다. 얼마죠? 3 맞나요? 네, 6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니까요. 바로 3이 되겠습니다. 문자 붙여줄게요. 그럼 y는 3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AB의 방정식은 바로 y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요거를 선생님이 풀이 1번이라고 하고요. 자, 풀이 2번. 여러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두 번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뭘 이용할 거냐면 식을 세워볼 거예요. 즉 방정식이죠. 초점의 좌표 알고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 알고 있으면 우리는 포물선에 대한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자, 파란색 포물선부터 방정식 한번 세워볼게요. 자, 아래로 볼록한 형태니까요. 기본적으로 x제곱의 꼴이 될 것이고요. 자, 4 곱하기 얼마만큼이에요? 자, 두 칸 차이 나니까 2죠? 초점의 좌표 2만큼 꼭지점에서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y에 자 평행 이동한 꼴이에요. 꼭지점의 변화만 살펴보면 우리는 평행 이동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한 칸 갔으니까요.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똑같이 이번에는 초록색 포물선. 자, 이번에도요. 똑같이 자 4에 그 다음에 자 초점에서부터 이번에는 자 위로 4칸 이동하니까 꼭지점 나와요. 꼭지점의 기준에서 바라보면요. 밑으로 4칸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자, 꼭지점 살펴보면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로 5칸 갔으니까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연립해서 나오는 값이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될 거예요. 마침 연립하기 편하게 x제곱으로 묶어져 있으니까요. 그냥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약분 마저 해줄게요. 약분 해주면요. 다시 한번 적어주면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5. 자,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한쪽으로 넘겨주고 약분해주면 y는 3이라는 결과 얻을 수 있겠죠. 아, 조금 전과 같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 2,5에서 포물선 y제곱은 ax에 그은 한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냥 점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 무슨 점이라고 그랬죠? 네, 밖의 점. 그죠? 자, 밖의 점에서 포물선에 그은 한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되어 있어요. 아, 밖의 점에서는 두 개 공식 다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기울기나 또는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의 공식 둘 다 사용 가능한데 지금 기울기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기울기 사용해 볼게요. 2x 플러스 자 2분의 p죠. p 얼마예요? 4분의 a구나. 4분의 a. 자, 4분의 a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지난다고요? 2,5를 지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a값 얼마예요? 8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포물선 위의 점 8,4에서
접선의 수직이고 이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 자, 위의 점 우리가 공식 알고 있으니까요. 공식 바로 대입할게요. 자, 이렇게 기울기 지금 4분의 1인데요. 그러면 요거의 수직인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포물선의 초점을 지난데요. 초점이 얼마냐면 지금 자, 이거 지금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2분의 1,0 두 개를 조건을 가지는 직선의 y절편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넣어서 0 돼야 되니까 플러스 2 되나요? 요게 y절편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 포물선 y제곱은 4px 위의 점 p, 2p에서 이거 중요하다. 요거. 자, 왜 중요한지 이따가 설명 또 마저 해줄게요. 네, 이 포물선의 준선까지의 거리가 6일 때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P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포물선 있어요. 요게 지금 y제곱은 4px. 오케이. 자, 여기 지금 위의 점인데 지금 요런 상황이죠. 요 점이 지금 y좌표가 2p고요. 요게 지금 a라는 상황입니다. 자, A에서 포물선의 준선까지의 거리. 자, 준선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P. 자, 준선까지의 거리가 6일 때라는 말은 자, 준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요 거리니까요. 지금 요 거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2P. 6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P는 얼마? 3이다. 그죠? 자, 그러면 A라는 점은 결국은요. 3,6이 될 것이고요. 포물선의 방정식은요. 12x 될 것이고요. 그때의 뭘 구하라고요? 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6y에 6에 x 플러스 3. 자, 약분해주면요. 결국은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얘기해야 될 것은 자, 요 접선을 방정식의 x절편 뭐라고 그랬어요? 네, x절편 지금 마이너스 3이죠. 우리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 x 좌표의 음수값이 바로 접선에서의 지금 x절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선생님이 일부러 좀 잘못 그렸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이런 식으로 만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요 문제에서 등장하는 포물선의 다양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빈 여백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서요.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팁까지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상황이었냐면 일단은 나는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 그리고 싶은데 여기가 초점이에요. 자, 포물선 잘 그리는 팁입니다. 무조건 요 포물선은 어디 위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P, 자, P 넣으면요. y좌표 2P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2배로 위로 늘려서요. 요 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요. P, 2P를. 그러면 나는 자, 포물선을 그릴 때요. 좀 더 예쁘게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쁜 색깔 해주고요. 마음속으로 초점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에 2배만큼을 위로 올린 요만큼의 지점을 연결해 주면서 이렇게 그리면 뭔가 알맞은 폭의 그런 포물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팁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 그러면 그 접선의 x절편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요? 네, 마이너스 p를 지나고요. 요 마이너스 p는 바로 준선의 x절편과도 똑같아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면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지고요. 그 접선이 바로 대각선이 되는 이런 어떤 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그림 중에 하나이고요. 요 성질을 어느 정도 외우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 문제 풀 때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외워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성질들은 포물선의 굉장히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성질이니까요. 꼭 반드시 암기를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자, 12번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F를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포물선의 준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할 때 F, P, H, Q가 마름모임을 증명하시오. 자, 마름모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네, 세 변의 길이가 같은지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초점의 좌표가 1,0이라는 사실이고요. 점 P라는 점은 내가 모르지만 몰라서 미지수를 일단 설정을 할게요. 자,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포물선의 성질에 의해서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x절편이 마이너스 a,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준선에 내린, 점 P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h이므로 h의 좌표는 마이너스 1, b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자, 나는 각각의 점들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각각의 점들의 좌표 다 알고 있으니까 구하기 쉽겠네요. 그죠? 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자, 이거 1 플러스 a, 여기도요 1 플러스 a. 자, 여기와 여기는 당연히 같은지를 보일게요. 같은지를 보이고요. 요것도 1 플러스 a임을 보이면 되겠다. 그죠? 자,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PF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PF. 자,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Q를 구할 건데요. HQ 구해보면요. 지금 암산만 할게요. 너무 쉬워서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A까지니까요. 마이너스 빼주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 될 것이고요. 그 다음 B에서 0까지니까 B 제곱. 자, 똑같죠? 그죠? 아,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값이 1 플러스 A인지만 보여주면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A, B라는 것이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B제곱은 4A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숑 이렇게 대입할게요. 그러면 자, 암산 A-1 풀어주고요. 4A 넣어주면요. A 플러스 1의 제곱 된다라는 거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양수 처리해주면서 밖으로 빼주면 되는데요. 양수니까 지금 양수를 가정한 거죠. 양수 가정. 그래서 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결국은 4개의 선분 다 같네요. 그래서 말은 뭐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4개만 남았어요. 어렵다고 해도 포물선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이고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온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고요. 만약에 쉽게 풀 수 없더라도 이 문제 여러 번 풀면 앞으로 다른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생활 문제이고요. 자동차 전조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점의 위치에 전구이 있대요. 여기가 초점. 그죠? 자, 꼭지점 O와 초점 F 사이 거리 3이고 그냥 폭 16,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6. 그랬을 때 OC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는 수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 설정해 줄게요. 자,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여기는 3,0,
얘기해주면 될 것이고요. 자, C라는 점의 X 좌표 구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A, 0이라고 할게요. 자, A라는 점의 좌표는요, 위로 8만큼 올라가는 거니까요, A, 8 되겠나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제곱은 4px 꼴인데요. 4 곱하기 3 곱하기 x. 자, 이게 지금 A, 8을 지날 때 A 값 구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자, 나눠주면요, A 얼마예요? 64니까요. 약분이 안 되나요? 자, 요거 약분 간단하게 될 줄 알고 계산했는데요. 사실은 계산해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약분이 편하거든요. 자,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x는 3분의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점 P 마이너스 4,0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과 x축의 교점을 각각 A, B라 할 때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 자, 역시 호흡이 조금 길거나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나요? 자, 두 접선이 있는데요. 지금 준선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가 준선이에요. 준선에 지금 x 절편에서요. 지금 자, 이렇게 접선 긋고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접선의 교점이 A, B가 아니라요. 여기 X축과의 교점, 여기가 지금 Y축이죠. Y축과의 교점이 지금 A, B고요.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지금 포물선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 굉장히 쉽게 거의 한 5초 만에 풀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은 모른다고 가정하고 푼 다음에 성질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성질 알려주면 그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 선생님 지금 계속 외우라고 하는데 그거 좀 거슬리는 사람들은요, 시험장에서 천천히 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천천히 풀면 우리가 성적이 좀 잘 안 오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사실 우리가 서당에서 공부할 때도 하늘천 땅지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에서는 어느 정도 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는 거 정말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반드시 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점 밖의 점이니까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거구나. 지금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4콤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좌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4 집어넣으면 이거 8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접근해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요게 4,8이니까요. 지금 요렇게 연결이 되는 요런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의 길이는 얼마예요? 네, 닮은 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4구나 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16이라는 것도 순식간에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오케이. 자, 지금은 포물선의 성질들을 이제 전혀 모른다고 가정할게요. 모른다. 자, 전혀 모른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y는 mx에 플러스 n분의 자, p가 지금 4예요. 그죠? 자, 밖의 점 마이너스 4,0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집어넣어 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요. m에 관해 정리를 해보면 뿔마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자, y는 자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x 절편들이 6에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넓이 구해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넓이는 16이고요. 우리는 포물선의 성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적용해서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자, 초점이 F고요. 포물선. 초점이 2인 그런 포물선이네요. 자, 그랬을 때 위의 점 P와 그 다음에 3,1을 연결한 요런 선분들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굉장히 단골 문제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도형 또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에서요, 최대와 최소는요, 어떤 도형과 관계가 있냐면 바로 직선입니다. 직선. 그래서 직선을 활용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2차 곡선의 문제죠. 2차 곡선 단원에서는요, 무조건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의를 활용을 해서 직선을 어떻게 그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굉장히 빈출,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정의 활용하기 위해서요, 지금 요 선분의 길이와 똑같은 거 긋기 위해서 준선 그어주고 수선에 발 내려주면요, H라고 할게요. 요 선분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P와 플러스 PF 대신에 PH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바뀌겠네요. A부터 시작해서요,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 연결해가지고요, 준선까지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되겠니?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언제 최소가 되겠나요? 네, 직선 그어줬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P' 지날 때 최소가 될 것이고요. 그때 H 값은 H'이라고 할게요. 자, 언제 최소가 되냐면 바로 H'의 길이가 최소가 되겠다. 길이 얼마예요? 5 맞나요? 자, 이게 최소 값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위에 한 점 A, B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그때 A, B의 값을 구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역시 포물선의 성질을 알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자, 지금은 모른다 가정하고 역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넓은 데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리가 모자라니까. 자, 조금 넓은 데서. 자, 초점의 좌표가 3인 이런 포물선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자, 기울기가 7이고요. y절편이 7인 이런 직선이 지금 존재해요. 자, 직선. 자,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직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요, 내가 어떤 한 점, 아무거나 이게 선생님 잡아본 거예요. 아무거나 잡아봤더니 그것의 접선이 지금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접선이 자,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서 사실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접선 대충 그릴게요. 접선이 수직이 되더라 이렇게, 그죠? 그런 상황에서의 요 좌표 지금 A, B인데요. A, B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요거 지금 밖의 점이죠. 그죠? 밖의 점에서 이제 그어야지 접선이 두 개가 형성이 될 거예요.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접선의 서로 수직이라는 말은 우리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는 문제구나. 기울기 이용해야 되니까 기울기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까지 연결 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자, A, B 넣으면 만족하겠죠? 넣어주고요. 자, M에 관해서 정리하면서요, 한쪽으로 넘겨줄게요. 이렇게 두 근이 지금 M1, M2 되고요. 자,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요, 두 근의 곱이 지금 A분의 3이 될 텐데요.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되겠다. 따라서 A 값은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B는요? B.
b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3, 직선의 방정식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10이었나요? 10. 7 이렇게 되거든요. 자, 따라서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요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니까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9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되겠나요? 자,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포물선의 성질 알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포물선의 성질이 지금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자, 이게 뭐죠? 요거 지금 A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A가 X거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바꿔보면요, 바로 준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준선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내가 찍고 접선을 그어 주더라도요, 그 접선은 항상 수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런 성질을 알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자, 이 문제를 보면요, 지금 초점의 좌표가 3이고요. 3,0이죠? 3,0이고요.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3인데 지금 요 위에서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게 수직이래요. 그러면 바로 이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자, 여기 어딘가에 내가 접선을 그건데,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건데 수직이래요. 그럼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준선 위에 있겠구나. 준선 마이너스 3이거든요. 두 개의 교점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B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보니까요, 마이너스 3 넣어보면 10이구나. 끝. 그죠? 요렇게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문제 풀면서 포물선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들 개인의 노트에 또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지금 총 16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그 서두에 뭐라고 그랬었죠? 네, 선생님이 지금 이거 녹음 2번째 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네, 한번 녹음을 했는데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네, 좌절하고 다시 한번 풀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 풀기 전에 언제 또 풀었냐면, 혹시 틀릴까봐 제일 최초에 녹음하기 전에 한번 풀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 이거 지금 작년에도 가르쳤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선생님이 5개 반 들어가면서 요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 최소 몇 번 풀었을까요? 최소 10번에서 20번은 풀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또 녹화도 했거든요.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최소 10번에서 20번 풀었으면 이거 거의 눈 감고도 풀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은 지금 아직 실력이 좀 모자라서 눈 감고는 못 푸는데요. 제 생각에 좀 더 똑똑한 우리 학생들은 이거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최소 몇 번만 풀면? 한 3번만 풀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번, 4번은 좀 풀어서 요 문제들이 반드시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줬으면 하는 선생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강의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